안녕하세요. 컬처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OTT에 빠진 관객들이 최근에는 극장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4의 흥행을 견인한 특별 상영관의 매력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서거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 철학과 작품 세계,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섬뜩한 대사를 유행시킨 배우 박성웅 씨 만나봅니다. 속보에 있는 랭킹에서는 최근 친일 논란 속 다시 짚어보는 독립운동가 작품 키워드 탑5 살펴볼게요. 최근 극장가에 쌍끌이 흥행 중인 두 작품이 있죠. 상영 시간 2시간이 훌쩍 넘는 오디세이, 그리고 스파이더맨4가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OTT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체험을 극대화한 특별 상영관이 흥행 마중물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무더위 속 이색 마케팅까지 관객들을 사로잡은 차별화된 매력 바로 알아볼게요. 엿새 차이를 두고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오디세이의 상영 시간은 각각 2시간 25분과 2시간 52분에 이릅니다. 쇼폼 콘텐츠와 배속 관람, 유튜브 요약 영상에 익숙해진 관객들에게는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흥행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게 영화가 길다 보면 스토리나 서사를 좀 풀 시간이 되게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더 재밌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냥 쇼츠 같은 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도파민이 터지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긴 영상의 매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상영 시간은 오히려 영화관 바깥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반응인데 극장만의 매력을 선호하는 경향은 유독 두드러지는 특별관 흥행에서도 드러납니다. 상업영화 최초로 전체 분량을 IMAX 필름으로 찍은 오디세이와 할리우드 최초로 스크린X 포맷에 맞춰 설계된 스파이더맨4는 개봉 전부터 이목을 끌었습니다. And when you're in the theater, you'll feel the full impact of how it was shot. So you'll be on the Odyssey with all of us. 실제로 스파이더맨4 개봉 이후 특별관 관객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원본 크기로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대 IMAX관은 그야말로 예매 대란이고 표만 구한다면 수도권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옵니다. 제일 가까운 아이맥스관은 더 가까운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비율이 원본 비율이 아니고 더 조금 잘려 있다고 해서 친구가 예매줘서 보게 됐습니다. 특별관 특유의 압도적인 몰입감은 관객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크린X 용산이 좀 유일한 사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액션씬도 많고 막 뉴욕 이렇게 도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온 화면이 다 그렇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스파이더맨이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생동감이 있었어요. 한때 40도를 넘나든 무더위도 극장으로 발길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정장을 갖춰 입어도 땀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한 극장은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을 연이어 밤샘 상영하는 등 열대야와 폭염을 겨냥한 극장가의 마케팅도 적극적입니다. Lastly, keep cool. And if you're looking to beat the heat, why not head to a nice chilly movie theater and catch Spider-Man Brand New Day. To all my fans in Korea. 영화관만의 매력으로 무장하고 날씨까지 맞아떨어지면서 극장가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대작들의 개봉이 줄을 잇는 연말까지 관람객 유입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서거 100주기를 맞은 올해 대표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주탑이 완공되며 그의 건축 세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마침 서울에서도 가우디의 건축 철학과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바르셀로나 하늘을 가로지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원통형 종탑들이 옥수수처럼 솟아 있습니다. 건물의 주 출입구인 3개의 파사드와 18개 첨탑이 어우러진 웅장한 외관. 마치 돌로 만든 성경책처럼 정교한 조각이 외벽을 감싸고 천장을 받치고 있는 쭉 뻗은 나무 기둥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내부 장식들은 거대한 숲속을 연상시킵니다. 완공 전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스페인의 자랑입니다.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 어떻게 돌로 이렇게 높은 첨탑을 만들 수 있었을까? 중력을 이긴 아름다운 구조는 가우디의 과학적 통찰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고 중력이 이제 그것에 당기면 아래로 늘어뜨려지는 선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건축물을 구현했었다고 합니다. 미완으로 남아있던 성당은 후대의 손길을 거쳐 지난 6월 140여 년 만에 명목상 완공을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가우디는 본인이 알았어요. 아,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다 완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하나의 파사드를 집중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한 거죠.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서 이것을 시공하길 바랬던 거예요. 자연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은 건축가.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는 그의 철학처럼 가우디 건축은 숨쉬는 유기체 같은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생동감 넘치는 지붕과 해골 모양의 발코니가 인상적인 카사바티오, 물결치는 곡선 외벽이 독보적인 카사밀라, 모두 자연의 곡선을 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을 설계하면서도 인근 언덕 높이를 넘어서지 않게 한 것도 자연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가우디의 신념 때문입니다.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 직선이 없어요. 다 곡선, 유기적인 곡선, 사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자연에 가지고 있는 천재 건축가 뒤에는 에우세비 구엘이란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우정은 구엘공원, 구엘궁전 등 명작들을 탄생시켰고 가우디 건축 중 무려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가우디 서거 100주기에 맞춘 특별전이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실제 도면부터 희미한 필체가 남아있는 가우디 친필노트까지 재단 소장 원본 약 30점과 공인 레플리카 42점이 공개됩니다. The exhibition takes its name from one of Gaudi's most famous quotes, which is "Originality means going back to the origins." 성당에 기거하며 모든 영혼을 바쳤지만 뜻밖의 전차 사고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던 가우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성당 지하에 영면한 가우디의 건축 유산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관광객들을 스페인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누구나 아는 대표작이 있고 작품을 보지 않은 사람도 기억하는 명대사까지 있다는 건 배우에겐 큰 행운인데요. 박성웅에게 영화 신세계 속 강렬한 캐릭터와 대사는 그래서 한동안 넘어야 할 큰 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배우 박성웅을 만나봅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거죽기 딱 좋은 날씨네. 스크린을 압도하는 싸늘한 눈빛, 차갑고 건조한 대사.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의 독보적인 캐릭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뼛속까지 조폭일 것 같은 배우 박성웅은 의외로 고시를 준비하던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가 됐냐고 물었더니 행복과 영웅본색 두 단어가 돌아옵니다. 공부를 하는데 현타가 이제 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누구를 위한 인생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가 행복한 걸 찾자. 근데 뭐 난데없이 갑자기 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 근데 그게 오래전서부터 답습이 됐나 봐, 제가. 중학생 때 봤던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 밑에 면에 깔려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툭 누가 건드려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스스로 이제 24살 때 건드리게 된 거죠.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30대 중반까지 10년 넘게 영화와 드라마 단역을 전전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차근차근 다져진 연기 내공으로 미스터 소크라테스, 태왕사신기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신세계로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와, 저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캐스팅이 돼도?
그래서 캐스팅 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촬영하면서도 제 대사가 그렇게 유행어가 될 줄은 1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살려는 들이랑 죽기 딱 좋은 날씨는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중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10년 동안 10년은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벗어나야 된다. 근데 못 벗어나더라고요. 지금 20살짜리 대학생 애들이 저한테 중구 형님이라고 하는데 얘들 7살 때 나온 영화예요. 근데 얘들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근데 지금 봐도 영화가 때깔이 안 웃어요. 스토리도 그렇고 배우들 연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그냥 즐기자, 더 느끼고 대신 다른 작품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다가 뭐가 하나 또 나오면 그게 또 회자가 되겠지? 그게 나오나?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미수윤이 안 보인다? 배우 박성웅은 다시 도전했습니다. 냉혹한 조폭에서 인간미 넘치는 형사, 금융사기범에서 지적인 아나운서까지 작품마다 얼굴을 바꿔가며 최선을 다했고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그러니까 알파치노 형님이랑 로버트 드니로 형님이랑 똑같은, 알파치노 형님은 어딜 나와도 다 알파치노, 드니로 형님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작품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가 되면 저런 배우가 돼야 되는구나.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배우가 무슨 뜻인지 알아? 배우가 배자가 한자로 보면 사람이네 아닐 비야. 배,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척 하는 게 배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작품을 갖다 줘도 거기에 다 스며들어야 돼. 여기까지! 당신들 있잖아. 인질이야! 그 여자 전설의 킬러라고. 새로운 작품 오케이 마담 2에서는 더욱 찌질한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잖아요. 요즘 사회가, 세상이 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려운 영화보다는 저희는 썸머, 액션, 오락, 가족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 군데로 뻥뻥뻥 이렇게. 원보다 재밌어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중년의 멜로 연기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미 스크린에서 자리를 잡은 중견 배우가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 박성웅이 머지않아 신세계의 이중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인터뷰 내내 갖게 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독립운동가 작품 키워드 탑5인데요. 최근 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이 불거지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작품 속에 그려진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작품 키워드 5위는 멈추지 않는 집념입니다. 다르다. 사람을 찾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끝을 향해 가던 1945년 봄 경성에서 벌어진 수상한 실종 사건. 지금 몽성병원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성 크리처는 우리 국민에게 자행된 반인륜적 생체 실험을 모티브로 하는데요. 넷플릭스로 공개돼 일제 만행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대 배경을 서울로 옮겨온 시즌2에서도 일본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집념은 이어지는데요. 청산하지 못한 과거까지 되돌아보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좋은 시절이 올까요? 이어지는 4위는 안타깝게 쓰러진 청춘입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 감옥에서 저버린 두 청춘의 이야기, 동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름도 언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던 어둠의 시대.
문학으로 빛을 만들고 싶은 윤동주와 두려움 없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또 다른 청춘 송몽규를 그립니다. 윤동주의 사촌 형역을 맡은 박정민은 사비를 털어 중국에 있는 송몽규 묘역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 시대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참 형편없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엔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이 그린 또 다른 독립운동가 박열도 있습니다. 산이치운동 노연이 조선인 격사자 지경모 인페시오토 시대이르. 박열은 관동 대지진 당시 6천여 명의 조선인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옥에 갇히는데요. 활짝 피우지 못한 젊음이지만 지금까지 빛나고 있네요. 우리 조선인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독립운동가 작품 키워드 3위는 내부의 적, 밀정입니다. 영화 암살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전지현은 실존 인물 남자 현지사 모티브의 독립군 대장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여기에 이정재는 독립군 내부에 숨어든 밀정으로 등장해 긴장감을 더하며 무려 1,200만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밀정을 다룬 또 다른 주요 작품도 있는데요.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제목부터 밀정인 이 영화는 의열단 속 배신자를 찾기 위한 암투와 치열한 교란 작전을 담고 있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의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짧고 강렬했던 삶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어지는 2위, 함께 모여 독립을 외친 민중입니다. 제대로 몸을 눕힐 수도 없는 좁은 감옥. 실제 영화 속 의상을 입고 그 맨발로 형무소 복도에 서 있는데 정말 뭉클했던 기억이 있어요. 3.1 만세운동 1년 후 유관순 열사가 갇힌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서 다시 한번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는데요. 영화 항거 속 우리 민중은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평화 시위를 이어갑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민중이 있어 지금의 자유가 가능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독립운동가 작품 키워드 탑5 대망의 1위는 역사의 영웅입니다. 하얼빈에 울려 퍼진 총성, 미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은 항일 운동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작품에서 그려졌죠. 죽여 없애자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현빈이 주연을 맡은 영화 하얼빈에서는 인간 안중근의 고뇌와 거사 과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배우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안중근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부담과 압박은 훨씬 컸죠. 현빈은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안중근 의사를 스크린에 되살렸습니다. 혁오 안중근과 시케인이 섰어. 한국 최초의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영웅은 독립을 위해 단지 동맹으로 피해 맹세를 한 안중근의 영웅적인 면모를 담아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열리는 전국 1,400여 개 축제 가운데 만족도 1위 축제, 바로 100만 인파를 자랑하는 서울 불꽃축제인데요. 화려한 불꽃부터 또 자연의 빛을 만나는 반딧불이 생태 체험까지 크고 작은 빛이 수놓은 특별한 밤들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린 같이 따로 놀지 시공간도 초월하니 Big shots 또 달리 We like the party if the party no sleep 다들 밖으로 나와